2026년 부동산 시장 다들 그러죠. 현금 없이는 경매에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. 그런데 만약에 정말 현금 거의 없이 경매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오늘 바로 그 비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현실이죠. 2026년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딱 40%로 묶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내 돈 60%가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늘 그렇듯 고수들은 길을 찾아내죠.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그들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길래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에서 이기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, 규제의 벽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건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바로 이 숫자, 40%. 이게 핵심입니다. 집값의 딱 40%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뜻이죠. 이걸 다시 말하면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잖아요? 그럼 무려 3억 원이라는 현금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이죠. 자,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이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암호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사건은 바로 전주에서 진행됐던 이 아파트 경매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이 아파트에 얽혀있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. 1순위는 세금, 2순위는 은행 대출, 그리고 3순위가 바로 농협의 빚입니다. 이 순서,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요,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. 고수들은 경매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파트를 사려고 경쟁하지 않아요. 그들은 물밑에서,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파트에 걸려있는 빚을 사기 위해 움직입니다. 이게 바로 게임의 판을 바꾸는 역발상이죠. 그 비밀 병기의 이름, 바로 채무인수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3순위 채권자인 농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 돈 다 받기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그 빚 저한테 파세요. 제가 대신 받아줄게요. 이렇게 권리를 사은 다음에 나중에 낙찰 대금을 낼 때 현금 대신 이 권리로 내는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. 초보 투자자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를 사려고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 물건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, 그러니까 채권, 다시 말해 빚의 통제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전략이 실제로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네 단계가 전부입니다. 첫째, 3순위인 농협의 빚을 아주 싸게 사온다. 둘째, 경매에서 이긴다. 셋째, 이 물건은 비규제 지역인 전주에 있으니까 대출이 무려 80%까지 나오죠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. 낙찰 잔금을 낼 때 내가 미리 사둔 빚으로 일부를 퉁 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협상의 결과물입니다. 보세요.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 5천만 원에 사오는 겁니다.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? 농협 입장에서는 경매가 잘못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불확실한 1억 1천만 원보다 확실한 5천만 원을 챙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감정가의 97% 수준이니까 시세에 맞게 아주 잘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. 낙찰가는 1억 7,600만 원이었죠. 여기서 대출받고 또 우리가 사들인 빚으로 일부를 상계 처리하고 나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법원에 내야 할 현금은 약 3,6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. 원래대로라면 1억이 넘는 현금이 필요했던 물건이 단 3천만 원대로 바뀐 순간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어차피 비규제 지역이라 80% 대출이 나오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채무 인수까지 해야 하는 거죠?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여기에는요, 일반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
일반 대출은 DSR, 그러니까 소득 대비 빚 갚는 능력을 따지는 규제에 꽉 막혀 있지만 채무인수는 기존 빚을 이어받는 거라 이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요. 또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빚 한사 주면 당신들 돈 떼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서 협상하게 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은 그냥 이자만 내는 비용이지만 이렇게 잘 사온 채권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건 단순히 경매 기술 하나를 배우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.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를 자산을 사는 것에서 그 자산을 움직이는 힘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새로운 철학인 셈이죠.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전문가의 한마디입니다. 우리는 아파트를 쇼핑한 게 아니에요. 돈이 배당되는 순서와 채권자라는 막강한 지위를 쇼핑한 겁니다.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눈에 보이는 벽돌과 시멘트 너머에 그 자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음 투자에서 쇼핑하게 될 그 권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?